숨을 참고 있다고? 그게 무슨 뜻이지? 회장님이 영어로 물어보셨어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뭔가 날카로운 면이 있었어요. 저는 얼른 일어서서 사과했어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아이가 아직 어려서 그런 말을. 아니야, 괜찮다. 이 아이가 뭘 받는지 궁금해. 회장님이 서윤이에게 시선을 고정하셨어요. 아이는 전혀 겁먹지 않고 회장님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한 분이 질문받기 직전마다 숨을 멈춰요. 그러고는 아주 천천히 내쉬어요. 서윤이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아이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질문받기 직전마다? 네. 지금도 그러고 계세요. 그 순간 로비의 모든 시선이 서윤이가 가리킨 임원에게 집중됐어요. 정말로 그분이 깊게 숨을 들이마시는 게 보였어요. 정말 그렇네. 회장님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들은 몰랐어요. 11살 아이의 눈이 모든 거짓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과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도연입니다. 올해 52살이죠. 글로벌 바이오 기업 한국지사에서 시설 보안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 건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일 거예요. 보통 제 같은 사람은 누가 궁금해하지 않거든요. 오늘 아침도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서윤이 아침을 차려주고 6시 반에 집을 나섰죠. 지하철 2호선에서 9호선으로 갈아타는 길. 출근길 사람들 사이에서 저는 그냥 투명한 존재예요. 회사 로비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7시 10분이었습니다. 유리와 대리석으로 지어진 이 건물은 참 웅장해요. 천장이 높고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늘 차가운 느낌이 들어요. 아무래도 사람 냄새가 안 나서 그런 것 같아요. 제 자리는 로비 한쪽 구석에 있는 보안 데스크입니다. 사실 보안이라고 해봐야 출입증 확인하고 방문객 접수받는 게 전부예요. 그래도 이 일이 제게는 소중합니다. 서윤이를 키워야 하거든요. 민폐 안 되게 조용히. 이 말을 하루에도 몇 번씩 되뇌어요. 제가 여기 있어도 되는 건지 늘 확신이 서지 않아서요. 계약직이라는 건 그런 거더라고요. 언제든 없어져도 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한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중소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할 때는 말이에요. 그때는 제가 결정하는 일도 있었고 직원들이 제 의견을 묻기도 했죠. 그런데 40 초반에 구조조정이 있었고 그 이후로는 모든 게 달라졌어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혜선이가 괜찮다, 다시 시작하면 되라고 말해줬거든요. 심리 상담사였던 아내는 늘 제 마음을 들여다보곤 했어요. 그런데 아내가 떠나고 나니까 정말 혼자가 되었더라고요. 지금은 서윤이와 둘뿐이에요. 그 아이가 제가 버틸 수 있는 유일한 이유죠. 오늘은 특별히 서윤이가 로비에 와 있었어요. 제게 도시락을 가져다 주려고요. 아이는 로비 의자에 조용히 앉아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교복을 단정히 입은 모습이 참 의젓해 보였어요. 서윤이는 말수가 적어요. 어머니를 닮았나 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하는 버릇이 있어요. 가끔 제가 말하지 않은 것까지 알아채곤 하죠. 신기할 정도로요. 아빠, 도시락. 서윤이가 가방에서 도시락 봉투를 꺼내 건네줬어요. 아이 손으로 직접 만든 김밥이었죠. 제가 새벽에 준비해둔 재료로 아이가 말아준 거예요. 고마워, 서윤아. 학교 늦지 않게 가야지. 응. 아빠도 오늘 조심해. 아이가 제 얼굴을 잠깐 들여다봤어요. 그러고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죠. 뭔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아이가 저를 걱정한다는 게 참 미안했습니다. 서윤이가 학교에 가고 나서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출입증을 확인하고 전화를 받고 방문 일지를 작성하는 일들이요. 그런데 오늘은 왠지 마음이 무거웠어요. 점심시간이 되어서 서윤이가 싸준 김밥을 먹었습니다. 단무지가 조금 짰지만 정성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김밥을 먹으면서도 자꾸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사실 제가 바라는 건 별게 아니에요. 그냥 서윤이 앞에서 당당한 아버지가 되고 싶을 뿐이에요. 아이가 우리 아빠라고 자랑할 수 있는 아버지 말이에요. 오후 2시쯤이었을까요? 로비에 새로운 방문객들이 들어왔어요. 정장을 차려입은 외국인들이었죠. 그 중에서도 키가 크고 회색 머리를 한 남자가 눈에 띄었어요. 아무래도 중요한 사람인 것 같았어요. 실례합니다. 엘리엇 브라운입니다. 약속이 있어서 왔는데요. 영어로 말하는 걸 보니 외국 본사에서 온 분인가 봐요. 저는 얼른 방문자 명부를 확인했습니다. 네, 오후 2시 30분에 약속이 잡혀 있었어요. 네, 확인됐습니다. 14층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제가 영어로 대답하자 그분이 잠깐 놀란 듯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아마 계약직 보안원이 영어를 할 줄은 몰랐나 봐요. 그러고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죠. 그때였어요. 갑자기 한국지사 운영이사 김 이사님이 로비로 내려오셨어요. 평소보다 서둘러서 오시는 걸 보니 분명 중요한 손님이었나 봐요. 아, 브라운 회장님. 어서 오세요. 회장님이라고요? 그럼 외국 본사 회장님이신 거네요. 저는 더욱 긴장했어요. 혹시 실수한 건 없나 싶어서요. 김 이사님은 제 옆을 지나가면서 작은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조용히 하고 있어. 오늘 중요한 날이야. 네, 알겠습니다. 제가 원래 조용히 있지 않았나요? 그런데 왜 굳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아무래도 제가 있는 것조차 신경 쓰이시나 봐요. 그날 오후 로비는 평소보다 더 바빴어요. 본사에서 온 임원들, 한국지사 간부들이 오가며 분주했죠. 저는 더욱 조용히 제 자리를 지켰습니다. 눈에 띄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오후 4시쯤 회의가 끝난 뒤 브라운 회장님이 다시 로비로 내려오셨거든요. 그런데 표정이 썩 좋지 않아 보였어요. 김 이사님과 다른 임원 몇 분이 함께 오셨는데 뭔가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계셨어요. 목소리가 낮았지만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듣지 않으려고 했어요. 제가 들을 일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왠지 가슴이 답답했어요.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퇴근 시간이 다가왔을 때 저는 문득 서윤이 생각이 났어요. 아이가 아빠, 오늘 조심해라고 했던 말이요. 평소에는 그런 말을 안 하는데 오늘은 왜 그랬을까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제가 집에 가는 길에서도 계속 뒤를 돌아봤다는 거예요.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물론 착각일 거예요. 제가 뭐라고 누가 관심을 갖겠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7시였어요. 서윤이가 숙제를 하고 있었죠. 아이를 보니까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아빠, 오늘은 어땠어? 그냥 평범했어. 하지만 평범하지 않았어요. 뭔가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좋은 변화일지 나쁜 변화일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서윤이가 제게 말했어요. 아빠, 내일도 도시락 갖다 줄까? 괜찮아. 바쁠 텐데. 아니야. 갖다 줄 거야. 아이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있었어요. 마치 제가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생길 거라고 예감하는 것처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 거예요.
내일 일어날 일을 아직 모르지만 분명 제 인생에서 중요한 하루가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하루에는 서윤이가 함께 할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제 같은 존재를 기억하지 않아요. 하지만 내일은 다를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 딸 서윤이가 특별한 아이거든요. 아직 저도 모르는 특별함이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도 여느 때와 같았습니다. 서윤이가 김밥을 싸주고 저는 새벽 지하철을 타고 회사로 향했죠. 그런데 평소보다 일찍 도착한 로비에는 이미 분주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어요. 오늘 본사 회장님 오시는 날이에요. 청소 아주머니께서 저에게 귀띔해 주셨어요. 그러고 보니 어제 봤던 그분이 회장님이셨구나 싶었죠. 평소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시는데 이번 달은 벌써 두 번째였어요. 오전 9시가 되자 로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국 지사 임원들이 하나둘 내려와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김 이사님은 평소보다 더 긴장한 표정이셨죠. 넥타이를 몇 번이나 매만지시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제자리에서 조용히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이런 날에는 더욱 눈에 띄지 않는 게 좋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계약직인 제가 실수라도 하면 큰일이니까요. 10시 정각이었어요. 로비 입구로 검은 세단 2대가 도착했습니다. 첫 번째 차에서 수행원들이 내렸고 두 번째 차에서는 어제 봤던 엘리엇 브라운 회장님이 내리셨어요. 회장님은 어제보다 더 위험 있어 보였습니다. 회색 정장에 파란색 넥타이를 메고 계셨어요. 키가 큰 편이고 걸음걸이도 여유로우셨죠. 하지만 표정은 어딘지 차가워 보였어요. 엘리엇 브라운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김 이사님이 앞장서서 인사를 드렸어요. 뒤따라 다른 임원들도 줄지어 인사를 했죠. 모든 게 준비된 각본처럼 진행됐어요. 회장님 수행진은 총 5명이었어요. 비서실장처럼 보이는 여성분과 본사 임원 3분, 그리고 통역관 1분이었죠. 모두 단정한 정장을 입고 계셨어요. 그때였어요. 갑자기 로비 입구로 서윤이가 들어왔어요. 아이는 학교에 가는 길에 제게 도시락을 전해주려고 들른 거였어요. 아빠. 서윤이가 제게 다가와 작게 인사했어요. 저는 얼른 아이를 제자리로 데려왔습니다. 이런 중요한 순간에 방해가 되면 안 되니까요. 서윤아, 조용히 하고 있어야 해. 중요한 손님이 오셔서 그래. 응, 알겠어. 아이는 제 옆 의자에 조용히 앉았어요. 그런데 평소와 달리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어요. 특히 회장님 일행을 계속 지켜보더라고요. 회장님과 임원들이 엘리베이터 앞으로 이동했습니다. 14층 회의실에서 중요한 미팅이 있다고 했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별일 없이 넘어가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아빠. 서윤이가 갑자기 제 소매를 잡았어요. 아이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작았어요. 왜 그래? 저 사람들 중에 한 명, 숨을 너무 오래 참고 있어. 아이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게다가 아이 목소리가 생각보다 컸어요. 서윤아, 무슨 말이야? 조용히 해. 저는 급하게 아이를 달래려 했어요. 혹시 누군가 들었을까봐 걱정됐거든요. 그런데 이미 늦었어요.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던 회장님이 발걸음을 멈췄어요. 그리고 천천히 저희 쪽을 돌아보셨어요. 파란 눈동자가 서윤이를 향해 있었죠. 김 이사님과 다른 임원들도 당황한 표정으로 저희를 바라봤어요. 로비 전체가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저는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이 천천히 저희에게 다가오셨어요. 아이를 내려다보는 표정이 무표정했어요.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알 수가 없었죠. 숨을 참고 있다고?
그게 무슨 뜻이지? 회장님이 영어로 물어보셨어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뭔가 날카로운 면이 있었어요. 저는 얼른 일어서서 인사를 드렸어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아이가 아직 어려서 그런 말을. 아니야, 괜찮다. 이 아이가 뭘 받는지 궁금해. 회장님이 서윤이에게 시선을 고정하셨어요. 아이는 전혀 겁먹지 않고 회장님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한 분이 질문받기 직전마다 숨을 멈춰요. 그러고는 아주 천천히 내쉬어요. 서윤이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아이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회장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뭔가 흥미로워하는 것 같았어요. 질문받기 직전마다? 네. 지금도 그러고 계세요. 서윤이가 회장님 수행진 중 한 명을 가리켰어요. 중년 남성이었는데 본사 임원 중 한 분인 것 같았어요. 그 순간 로비의 모든 시선이 그분에게 집중됐어요. 김 이사님을 비롯한 한국지사 임원들, 회장님 수행진, 그리고 저까지도 그분을 바라봤어요.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회장님이 그분에게 뭔가 물어보려는 순간 그분이 정말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더라고요. 그리고 몇 초간 멈춘 다음에 아주 천천히 내쉬었어요. 정말 그렇네. 회장님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서윤이를 다시 내려다봤어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지? 다른 사람들은 못 보는 걸. 사람들은 대부분 말하려고 할 때 숨을 크게 쉬어요. 그런데 그분은 반대예요. 뭔가 숨기려고 할 때 숨을 참아요. 서윤이의 말에 회장님이 눈을 크게 떴어요. 그리고 그 임원분을 향해 시선을 돌렸어요. 저는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어요. 아이의 말이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문제가 생기고 있었어요. 김 이사님이 급하게 개입하려 했어요. 회장님, 아이 말씀이니까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아니다. 회장님이 손을 들어 김 이사님을 제지했어요. 이 아이가 맞을 수도 있어. 계속 지켜보자. 회장님의 말에 로비 분위기가 더욱 무거워졌어요. 특히 서윤이가 지목한 그 임원분의 얼굴이 창백해 보였어요. 저는 서윤이 손을 잡았어요. 아이가 무슨 일에 휘말리는 건 아닌지 걱정됐거든요. 서윤아, 이제 학교 가야 하지 않니? 괜찮아, 아빠. 조금 더 있을게. 아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마치 제가 혼자 이 상황을 감당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회장님이 그 임원분에게 다가갔어요. 로버트, 어제 우리가 논의한 그 건에 대해 다시 설명해 줄 수 있겠나? 로버트라고 불린 그분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정말로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서윤이가 말한 대로였어요. 그건 말씀이시죠? 어제 회의에서 충분히 설명드렸는데 다시 한번 부탁한다. 회장님의 목소리에 압박감이 느껴졌어요. 로버트 씨는 또 한 번 숨을 멈췄다가 천천히 내쉬었어요. 이때 서윤이가 다시 작게 말했어요. 지금도 그래요. 말하기 직전에 숨을 오래 참아요. 회장님이 서윤이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미소를 지었어요. 처음으로 따뜻한 표정이었어요. 정말 특별한 아이군. 이름이 뭐니? 김서윤이에요. 서윤이구나. 아버지는? 회장님이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급하게 인사를 드렸어요. 김도연입니다. 이 건물 보안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군. 서윤이는 정말 똑똑한 것 같은데 어디서 이런 걸 배웠지? 엄마가 가르쳐 줬어요. 사람들이 거짓말할 때는 숨 쉬는 게 달라진다고 했어요. 서윤이의 대답에 회장님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가 심리학자인가? 심리 상담사였어요.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세요. 아이의 말에 로비가 다시 조용해졌어요. 회장님의 표정도 조금 부드러워졌어요. 그렇구나.
유감이다. 회장님이 저에게도 위로의 눈빛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로버트 씨를 바라봤어요. 로버트, 회의실로 올라가자. 그리고 어제 논의한 내용을 정확히 검토해 보겠다. 로버트 씨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도 보였어요. 임원들이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동안 회장님이 마지막으로 서윤이에게 말했어요. 서윤이, 오늘 내 덕분에 중요한 걸 알게 될 것 같다. 고마워. 아이가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별 말씀을요. 아빠가 항상 정직하게 살라고 하셨어요. 회장님이 저를 다시 한번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존경 같은 게 담겨 있었어요. 엘리베이터가 올라간 후 로비는 다시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저는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어요. 서윤아, 정말 괜찮을까? 괜찮을 거야, 아빠. 진실은 숨길 수 없어. 아이의 말에 위로가 됐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들었어요. 이 일이 과연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서윤이가 학교에 간 후 저는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웠어요. 회장님과 임원들이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 궁금했지만 제가 알 수 있는 일은 아니었어요. 점심시간에도 식사가 넘어가지 않았어요. 서윤이가 싸준 김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혹시 제가 아이를 위험한 상황에 빠뜨린 건 아닐까? 오후 1시가 넘어서야 회장님 일행이 다시 로비로 내려왔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아침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회장님의 표정이 한층 더 차갑게 굳어 있었거든요. 김 이사님을 비롯한 한국지사 임원들도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특히 로버트 씨는 얼굴이 창백해서 병든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때 서윤이가 다시 로비에 나타났어요. 점심시간이라 학교에서 일찍 나온 모양이었어요. 아이는 제게 다가와서 작게 인사했습니다. 아빠, 점심 먹었어? 응. 서윤아, 너는 왜 이렇게 일찍 와? 오늘 단축 수업이야. 그래서 아빠 만나러 왔어. 아이가 제 옆에 앉자 회장님이 저희 쪽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걸어오셨습니다. 서윤아, 다시 만나네. 안녕하세요, 회장님. 아이가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회장님이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워 보였어요. 서윤아, 아까 내가 한 말에 대해 더 자세히 들어보고 싶구나. 어떤 말씀이세요? 숨을 참는다는 그 말 말이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는 거니? 서윤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또박또박 말했어요. 거짓말을 오래 준비한 사람은 중요한 말 앞에서 숨을 멈춰요. 아이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또렷하게 울렸어요.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던 임원들의 시선이 모두 저희에게 집중됐습니다. 준비한 거짓말이라 회장님이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로버트 씨를 힐끗 바라봤어요. 그때였어요. 한국지사 임원 중 한 분이 피식 웃음을 터뜨렸어요. 하, 아이 말이 참 재미있네요. 다른 임원들도 따라서 웃기 시작했어요. 마치 서윤이의 말을 우스갯소리로 여기는 것 같았어요. 애들은 상상력이 풍부하니까요. 거짓말 탐지기라니 정말 신기한 발상이에요. 임원들의 웃음소리가 로비에 울렸어요. 저는 얼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아이가 모욕당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서윤이는 전혀 위축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당당하게 서 있었죠. 웃으실 일이 아니에요. 아이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서윤아. 제가 아이를 말리려 했지만 서윤이는 계속 말했어요. 엄마가 그랬어요.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숨쉬지만 거짓을 말하는 사람은 몸이 먼저 알고 있다고요. 임원들의 웃음이 점점 작아졌어요. 서윤이의 진지한 태도에 뭔가 느끼는 게 있었나 봐요. 회장님이 손을 들어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어요. 그러자 로비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흥미로운 이론이군. 회장님이 서윤이를 내려다보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표정이 묘했어요. 진지하면서도 의심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그럼 서윤아, 내가 정말 그런 걸 알 수 있다고 생각하니? 네, 확신해요. 아이의 단호한 대답에 회장님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어요. 그때 김 이사님이 급하게 개입했어요. 회장님, 아이 말씀이니까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실 필요는 아니다. 회장님이 김 이사님을 제지했어요. 그리고 서윤이를 다시 바라봤어요. 그렇다면 재미있는 제안을 해보자. 회장님의 목소리에 뭔가 위험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저는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제안이라뇨? 서윤이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오늘 오후에 중요한 계약 회의가 있다. 만약 그 회의가 문제없이 끝나면 내 말은 헛소리가 되는 거다. 회장님의 말에 로비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하지만 만약 내 말이 맞다면 회장님이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저를 바라봤어요. 내 아버지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겠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무슨 기회를 말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만약 틀리면 회장님의 목소리가 더 차가워졌어요. 내 아버지는 이 건물에서 더는 일 못한다. 그 순간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이의 말 한마디 때문에 제 생계가 위험에 빠진 거예요. 회장님, 그건 너무... 제가 급하게 말하려 했지만 회장님이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농담 반, 진담 반이다. 하지만 이 아이가 그렇게 확신한다면 한번 시험해 볼 만하지 않겠나? 임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누군가는 무책임한 내기라고 중얼거렸고 누군가는 재미있다고 웃었어요. 저는 얼굴이 굳어져서 서윤이를 끌어안았어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아이가 아직 어려서 함부로 말한 거예요. 제가 연신 사과했지만 서윤이는 제 품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아빠, 괜찮아. 서윤아, 이건 장난이 아니야. 알고 있어. 그래도 괜찮아. 아이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오히려 더 단단해 보였죠. 정말 확신하는구나. 회장님이 감탄하듯 말씀하셨어요. 그럼 오후 3시에 있을 계약 회의를 지켜보자. 로버트, 괜찮겠지? 로버트 씨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어요. 물론입니다, 회장님. 그런데 바로 그때 서윤이가 다시 작게 말했어요. 지금도 숨을 참고 계세요. 로버트 씨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창백해졌어요. 그리고 정말로 깊게 숨을 내쉬었어요. 회장님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어요. 정말 흥미롭군. 김 이사님이 불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김 과장님, 이런 일로 곤란해지시면 괜찮습니다. 제가 대답했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어요. 마음속으로는 후회가 밀려왔어요. 왜 아이를 말리지 못했을까 싶었거든요. 그럼 오후 회의까지 기다리자. 서윤아, 넌 어떻게 할 거니? 저도 기다릴게요. 서윤이가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학교는 어떻게 하고? 오늘은 일찍 끝나는 날이에요. 회장님이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가 따뜻하지만은 않아 보였어요. 좋아. 그럼 오후 3시에 결판을 내자. 임원들이 엘리베이터로 올라간 후 로비에는 저와 서윤이만 남았어요. 저는 아이를 바라봤어요. 아직도 겁먹지 않은 모습이었어요. 서윤아, 정말 괜찮겠니? 응. 엄마가 틀렸을 리 없어. 그게 아니라, 만약 틀리면 아빠가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어. 아이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졌어요. 처음으로 걱정하는 기색이 보였죠. 아빠, 미안해. 미안할 건 없어. 그런데
하지만 거짓은 나쁜 거야. 엄마가 그랬어. 서윤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가 말했어요. 진실은 항상 이기게 되어 있다고. 아이의 말에 제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한편으로는 아이의 순수함이 고마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 컸거든요. 오후 2시가 되자 로비에 다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어요. 임원들이 하나둘 내려와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김 이사님이 제게 다가와서 작게 말씀하셨어요. 김 과장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아직 사과하시면. 아니에요. 이미 시작된 일이니까 끝까지 가봐야죠. 제가 그렇게 대답했지만 사실 마음은 불안했어요. 서윤이는 제 옆에서 여전히 조용히 사람들을 관찰하고 있었어요. 아이의 눈빛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오후 3시가 다가왔어요. 회장님과 임원들이 회의실로 올라갔고 저와 서윤이는 로비에서 기다렸어요. 그 시간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평생 중에서 가장 긴 1시간이었을 거예요. 서윤이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아빠, 걱정하지 마. 진실은 숨길 수 없어. 아이의 말이 위로가 됐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어요. 만약 아이가 틀렸다면 저희는 정말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기다리는 동안 저는 문득 아내 생각이 났어요. 혜선이라면 이 상황에서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서윤이 편을 들어줬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혜선이가 없어요. 제가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해요. 시계 바늘이 느리게 움직이는 걸 보면서 저는 조용히 기도했어요. 제발 서윤이가 맞기를. 오후 4시 30분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회장님과 임원들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왔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회장님의 표정은 얼음처럼 차갑고 로버트 씨는 아예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서윤이 손을 꼭 잡고 일어섰습니다. 아이도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회장님이 저희에게 다가왔어요. 그런데 표정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서윤아. 네, 회장님. 내가 맞았다.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서윤이가 맞았다는 건 정말 문제가 있었다는 뜻이었거든요. 로버트는 계약 조작에 관여했다. 그리고 내부 정보를 경쟁사에 유출했어. 회장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분노가 느껴졌어요. 어떻게 알았니? 정말로. 서윤이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질문받을 때마다 숨을 참았어요. 특히 계약서 얘기가 나올 때는 거의 숨을 안 쉬었어요.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놀랍다. 어른들도 못 본 걸 내가 봤구나. 그리고 저를 바라보셨어요. 약속대로 새로운 기회를 주겠다고 했는데 회장님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한국지사 운영이사 김 이사님이 다가왔어요. 표정이 일그러져 있었어요. 회장님, 잠깐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뭔가, 계약직 문제 말입니다. 김 이사님의 목소리에 뭔가 위험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회장님은 시계를 보더니 급하게 말씀하셨어요. 공항에 가야 해서 그런데 나중에 연락하겠다. 서윤아, 정말 고마웠어. 회장님이 서윤이 머리를 쓰다듬고는 급하게 떠나셨어요. 수행진과 함께 로비를 빠져나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순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김 이사님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회장님이 보이지 않자 본색을 드러내는 것 같았어요. 야, 김 과장. 갑자기 반말이 나왔어요. 제 이름도 김 과장이 아니라 김도연인데 함부로 부르시더라고요. 네, 이사님. 계약직 주제에 회장 앞에서 사고를 쳤다고? 김 이사님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렸어요. 다른 직원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의도가 아니었다고? 그럼 뭐야? 내 딸이 회장님 앞에서
우리 임원을 거짓말쟁이라고 했는데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주변에서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결과적으로는 맞았잖아요. 제가 작게 대답했지만 김 이사님은 더욱 화를 냈어요. 맞았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감히 회사 임원을 의심하게 했다는 게 문제라고. 하지만 닥쳐. 김 이사님이 소리를 질렀어요.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이 저희를 바라봤어요. 서윤이가 제 뒤에 숨어서 무서워하고 있었어요. 아이가 이런 상황에 휘말리게 해서 미안했어요. 계약직이 주제 파악 못하고 설쳐서 회사에 피해를 줬어. 알겠어? 피해라뇨? 오히려 문제를 찾아낸 거 아닙니까? 제가 반박하려 했지만 김 이사님은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회장님은 가셨지만 우리는 여기서 일해야 해. 내 때문에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아? 다른 임원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치 제가 큰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취급했어요. 출입증 내놔. 김 이사님이 손을 내밀었어요. 네, 출입증 말이야. 오늘부로 너 해고야. 그 말에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사님, 그럼 안 됩니다. 제가 잘못했으면 사과로 되는 일이 아니야. 회사 질서를 어지럽혔어. 김 이사님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출입증부터 내놓고 제복도 벗어. 여기서요? 그래, 여기서. 로비 한가운데서 제복을 벗으라고 했어요. 수십 명의 직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요. 제 손이 떨렸어요. 이런 굴욕을 당할 줄은 몰랐거든요. 이사님, 제발. 빨리 안 해? 김 이사님의 재촉에 저는 어쩔 수 없이 출입증부터 목에서 빼냈어요. 그 순간 제 손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자, 여기 있습니다. 출입증을 김 이사님께 건네드렸어요. 그런데 김 이사님은 그걸 바닥에 던져버렸어요. 이제 제복. 저는 천천히 보안조끼를 벗었어요. 로비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안쓰럽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대부분은 그냥 구경하고 있었어요. 제복을 벗고 나니 그 아래 낡은 와이셔츠만 남았어요. 소매가 해져서 창피했어요. 이제 나가. 김 이사님이 차갑게 말했어요. 저는 서윤이 손을 잡고 로비를 나섰어요. 아이는 울지 않고 있었지만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빌딩을 나서니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가을비가 차갑게 내리고 있었어요. 저는 길 한가운데서 걸음을 멈췄어요.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거든요. 아빠, 서윤이가 걱정스럽게 저를 올려다봤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인도 한가운데에서요. 비가 내리는데도 일어날 힘이 없었어요. 52살 나이에 길바닥에 앉아있는 제 모습이 초라했어요. 평생 이렇게 무력한 적이 없었어요. 아빠, 괜찮아? 서윤이가 제 옆에 앉았어요. 아이 교복도 비에 젖어가고 있었어요. 미안해, 서윤아. 아빠가 일자리를 잃었어. 아빠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현실은 달라. 이제 어떻게 살지?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장 다음 달 월세를 어떻게 낼지 막막했어요. 서윤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아빠, 그 사람 이상했어. 누가? 김 이사님이요.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계약 얘기 나올 때 숨을 안 쉬었어요. 로버트 아저씨랑 똑같이요. 제가 고개를 들어 아이를 바라봤어요. 뭐라고? 회장님이 새로운 기회 얘기할 때도 그랬어요. 숨을 참더라고요. 아이의 말에 제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설마, 아빠, 그 사람도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 서윤이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저는 비에 젖은 채로 생각했어요. 혹시 김 이사님도 로버트 씨와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닐까요? 그렇다면 제가 해고된 진짜 이유는 따로 있는 건 아닐까요?
서윤아, 정말 확실해? 응, 엄마가 틀렸을 리 없어.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제 가슴 속에서 뭔가 꿈틀거리는 게 느껴졌어요. 분노였어요. 억울함이었어요. 만약 정말 김 이사님이 뭔가 숨기고 있다면 저는 그냥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어요. 서윤아, 네, 아빠. 아빠가 다시 일어서 보자. 제가 비에 젖은 땅에서 일어났어요. 서윤이도 따라서 일어났어요. 어떻게요? 회장님께 연락해 보자. 진실을 알려드리자. 아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응. 내가 맞다면 분명 다른 진실도 있을 거야. 저는 결심했어요.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어요. 제가 서윤이의 아버지니까요.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지만 저는 더 이상 추위를 느끼지 못했어요. 마음속에 불이 타오르고 있었거든요. 아빠, 힘내요. 서윤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응, 아빠가 힘낼게. 우리는 비를 맞으며 집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김 이사님이 뭘 숨기고 있는지, 왜 저를 그렇게 급하게 해고했는지 알아내야 했어요. 그리고 제 딸 서윤이가 가진 특별한 능력으로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고 싶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 진짜 시작이었어요. 서윤이와 함께라면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비 내리는 거리를 걸으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그리고 제 딸 앞에서 당당한 아버지가 되겠다고. 집에 돌아와서 젖은 옷을 갈아입은 후 저는 서윤이와 함께 작은 거실에 앉았어요. 아이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저는 마음이 어수선했어요. 문득 아내 생각이 났어요. 혜선이가 살아있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서윤이의 말을 믿어줬을까요? 엄마 사진 좀 볼까? 서윤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아이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나 봐요. 저는 침실에서 작은 액자를 가져왔어요. 혜선이가 상담실에서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따뜻한 미소가 인상적이었죠. 엄마가 보고 싶어. 서윤이가 사진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저도 그랬어요. 혜선이가 있었다면 오늘 일이 이렇게 복잡하지 않았을 텐데요. 갑자기 아내의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사람은 말을 꾸미지만 진짜 감정은 숨에서 먼저 나온다. 혜선이가 늘 하던 말이었어요. 심리 상담을 할 때 내담자들을 관찰하면서 자주 중얼거렸던 말이죠. 서윤이 엄마가 상담사였을 때 말이야. 제가 아이에게 말했어요. 엄마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보다 언제 말을 멈추는지를 더 유심히 봤어. 서윤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가 그랬어요. 진실은 말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침묵 속에 있다고요. 아이의 말에 제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러고 보니 서윤이는 어릴 때부터 특별했어요. 혜선이 상담실에 따라갈 때가 있었는데 아이는 항상 구석에 조용히 앉아서 사람들을 관찰했어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서윤이가 5살 때였죠. 상담을 받으러 온 한 여자분이 계속 괜찮다고 말씀하셨는데 서윤이가 혜선이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엄마, 저 아줌마 아파요. 혜선이가 놀라서 아이를 봤는데 서윤이가 말했어요. 말할 때마다 숨을 참아요. 많이 아픈 것 같아요. 정말로 그분은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계셨어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많이 힘들어하고 계셨거든요. 그때부터 혜선이가 서윤이에게 이런저런 걸 가르쳐 줬어요. 사람의 마음을 읽는 법이 아니라 사람의 아픔을 알아보는 법을요. 진실은 큰 소리로 말하지 않는다. 가장 조용한 순간의 모습을 드러낸다. 혜선이가 서윤이에게 자주 해준 말이었어요. 그런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저는 그런 것들을 잊고 살았어요.
서윤이의 특별함도 그냥 아이다운 상상력이라고 생각했고요. 하지만 오늘 일을 겪고 나니 확실해졌어요. 이건 미신도 우연도 아니었어요. 혜선이가 서윤이에게 물려준 소중한 능력이었어요. 서윤아, 네, 아빠. 아빠가 미안해. 내 말을 믿지 못한 게. 서윤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요, 아빠. 처음엔 다들 그래요. 아이의 말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런데 정말 확신하니? 김 이사님이 뭔가 숨기고 있다고? 네. 엄마가 틀린 적 없어요. 서윤이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주저하지 않기로요. 혜선이가 서윤이에게 남겨준 선물을 믿어보기로요. 그리고 제 딸과 함께 진실을 찾아보기로요. 비록 일자리는 잃었지만 더 소중한 걸 되찾은 것 같았어요. 아내가 남겨준 것, 그리고 딸이 가진 특별함에 대한 믿음 말이에요. 이제 정말로 시작이었어요. 그날 저녁, 저와 서윤이는 작은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아직 마음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일단 내일부터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했거든요. 그런데 오후 6시 뉴스에서 놀라운 소식이 나왔어요. 글로벌 바이오 기업 한국 지사에서 오늘 예정됐던 대규모 합병 계약이 갑작스럽게 보류됐습니다. 제가 다니던 회사 이야기였어요. 서윤이도 관심 있게 뉴스를 봤어요. 계약 직전 엘리엇 브라운 회장이 돌연 서명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례적인 일이라며 주목하고 있습니다. 뉴스 화면에는 회사 건물이 나왔어요. 제가 몇 시간 전까지 일하던 그곳이었죠. 아빠, 브라운 회장님이 계약을 안 했대요. 서윤이가 신기해하며 말했어요. 그러네. 왜 갑자기 그러셨을까? 저도 이상했어요. 회장님이 계약을 위해 한국까지 오셨는데 왜 갑자기 마음을 바꾸신 걸까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김도현 씨이신가요? 영어로 말하는 목소리였어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았는데. 네, 그런데 누구시죠? 엘리엇 브라운입니다. 제가 깜짝 놀라서 일어났어요. 회장님이 제게 직접 전화를 하신 거예요. 회장님? 어떻게 제 번호를? 회사에서 알아봤습니다. 지금 당장 만날 수 있겠습니까? 지금요? 네. 호텔에 있습니다.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저는 당황했어요. 해고된 사람한테 왜 갑자기 만나자고 하시는 걸까요? 서윤이도 함께 데려와 주세요. 서윤이도요? 네. 그 아이 덕분에 큰일을 막았거든요. 회장님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느껴졌어요. 알겠습니다. 어디로 가면 될까요? 웨스틴 호텔 로비로 오세요. 30분 후에요. 전화가 끊어진 후 저는 서윤이를 바라봤어요. 서윤아, 회장님이 우리 만나자고 하시는데. 정말요? 아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응, 내 덕분에 큰일을 막았다고 하시네. 서윤이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무슨 일이죠? 가서 들어보자. 저희는 급하게 옷을 갈아입고 호텔로 향했어요. 지하철을 타고 가는 동안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웨스틴 호텔 로비는 정말 웅장했어요. 높은 천장과 화려한 샹들리에가 인상적이었죠. 저희 같은 사람이 오기에는 너무 고급스러운 곳이었어요. 회장님은 로비 한쪽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정장을 입고 계셨지만 아침보다는 훨씬 편안해 보이셨어요. 오셨군요. 회장님이 일어나서 악수를 청하셨어요. 안녕하세요, 회장님. 서윤아, 안녕. 회장님이 서윤이에게도 인사하셨어요. 아이가 공손하게 인사를 받았어요. 앉으세요. 저희는 회장님 맞은편 소파에 앉았어요. 호텔 직원이 차를 가져다 줬어요. 먼저 사과부터 해야겠네요. 회장님의 첫 말이 의외였어요. 사과라뇨?
오늘 일 때문입니다. 김 이사가 당신을 해고했다고 들었어요.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그건 제가 잘못한 일이니까요. 아니에요. 잘못한 게 아니라 잘한 일이었어요. 회장님의 말에 제가 고개를 들었어요. 오늘 오후 계약식에서 일어난 일을 들려드릴게요. 회장님이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오후 3시 계약식이 시작됐어요. 상대편 기업 CEO와 임원들이 모두 참석했죠. 저는 숨죽여 들었어요. 계약서를 검토하고 마지막 서명만 남겨둔 상황이었어요. 펜을 들고 사인하려는 순간이었죠. 회장님이 잠시 멈추셨어요. 그때 갑자기 서윤이 말이 떠올랐어요. 숨을 너무 오래 참고 있던 사람이라는 말이요. 서윤이가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상대편 CEO를 유심히 봤어요. 정말 이상하더라고요. 중요한 조항이 나올 때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멈추는 거예요. 정말요?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네. 특히 재무 관련 이야기가 나올 때는 거의 숨을 쉬지 않았어요. 회장님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그래서 서명을 중단했어요. 갑자기 불안해진 거죠. 그래서 계약이 보류된 거군요. 맞아요. 그리고 즉시 우리 쪽 조사팀을 보냈어요. 상대편 기업을 다시 한번 철저히 조사하라고요. 회장님이 한숨을 쉬셨어요. 결과가 2시간 전에 나왔어요. 어떤 결과요? 상대편 기업이 분식회계를 하고 있었어요. 재무제표를 조작해서 실제보다 10배 이상 부풀렸더라고요. 제가 입을 딱 벌렸어요. 그리고 더 심각한 건 우리 회사 내부 정보를 빼돌려서 계약을 유리하게 만들려 했다는 거예요. 내부 정보요? 로버트가 넘긴 정보들이요. 우리가 얼마나 간절한지, 어느 선까지 양보할 수 있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회장님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만약 계약을 했다면 우리 회사는 수조원 손실을 봤을 거예요. 아니, 파산할 뻔했을지도 모르죠. 저는 정말 놀랐어요. 그렇게 큰 문제였다니요. 서윤아, 내가 우리 회사를 구해준 거야. 회장님이 서윤이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저요? 서윤이가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내가 로버트의 이상한 점을 찾아내지 않았다면 우리는 속은 줄도 모르고 계약했을 거예요. 아이가 신기해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김 이사는 왜 저를 해고했을까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회장님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것도 조사해 봤어요. 네. 김 이사도 연루되어 있었어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로버트와 함께 내부 정보를 빼돌렸고 계약이 성사되면 상대편에서 거액의 로비를 받기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서윤이가 말했던 거구나 싶었어요. 계약 얘기 나올 때 숨을 참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당신을 급하게 해고한 거예요. 진실이 밝혀질까봐 두려워서요. 회장님의 설명에 모든 게 이해됐어요. 지금 김 이사는 어떻게 됐나요? 경찰에 넘겼어요. 배임과 기업기밀 유출 혐의로요. 저는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김 이사님이 저를 그렇게 모욕했지만 그래도 같이 일했던 분이니까요. 그리고 당신에게는 정식으로 사과드리고 싶어요. 회장님이 제게 고개를 숙이셨어요. 제가 사과받을 일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당신과 서윤이 덕분에 회사가 살아났어요. 회장님이 다시 고개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제안을 하나 하고 싶어요. 제안요? 우리 회사 보안팀 팀장으로 와주시겠어요? 정규직으로요. 제가 깜짝 놀라서 회장님을 바라봤어요. 정규직이라뇨? 네. 연봉도 지금보다 3배 올려드릴게요.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제가 그런 자격은 충분해요. 오늘 일로 증명됐잖아요. 회장님이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서윤이에게도 특별한 제안이 있어요.
저한테요? 서윤이가 놀라며 물었어요. 우리 회사에서 운영하는 영재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요. 심리학에 관심 있다면 참여해보는 게 어떨까요? 아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엄마의 뜻을 이어받아서 훌륭한 심리학자가 될 수 있을 거예요. 회장님의 말에 서윤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저는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해고당한 실업자였는데 갑자기 승진 제안을 받은 거예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하지만 이렇게 좋은 조건을 주실 필요는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회장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진실을 찾는 사람이 인정받는 회사를 만들고 싶어요. 당신과 서윤이가 그런 문화의 시작이 될 거예요.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오랫동안 인정받지 못했던 제가 드디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어요. 서윤아, 어때? 아빠가 다시 회사에 다녀도 될까? 좋아요. 아빠가 당당해지셨어요. 아이의 말에 제가 웃음이 나왔어요. 그럼 내일부터 출근하시겠어요? 회장님이 물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할 건 없어요. 오히려 제가 감사드려야죠. 회장님이 일어나시면서 다시 악수를 청하셨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팀장님. 팀장이라는 호칭이 낯설지만 기분 좋았어요. 호텔을 나서면서 서윤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아빠, 엄마가 맞았죠? 맞았어. 진실은 정말 가장 조용한 순간에 나타나는구나. 우리는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같은 길이었지만 아침과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아내 사진을 봤어요. 혜선아, 고마워. 서윤이한테 정말 좋은 걸 가르쳐 줬구나.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어요. 내일부터는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서윤이와 함께 진실을 찾는 사람이 되어 보려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정말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회사에 향했어요. 서윤이도 함께 갔어요. 회장님이 특별히 허락해 주셨거든요. 로비에 들어서니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어제까지 저를 무시하던 직원들이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어요. 소문이 빨리 퍼진 모양이었어요. 김 팀장님, 안녕하세요. 경비실 직원이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팀장이라는 호칭이 아직 어색했지만 기분은 좋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4층에 올라갔어요. 임원층이었죠. 어제까지만 해도 올 수 없었던 곳이었어요. 회장님 사무실은 정말 넓었어요. 통유리 창으로 서울 전체가 내려다 보였죠. 회장님은 책상에서 뭔가 진지하게 보고 계셨어요. 오셨군요. 서윤아, 안녕. 안녕하세요, 회장님. 서윤이가 예의 바르게 인사했어요. 어젯밤에 더 조사를 해봤어요. 회장님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로버트와 김이사만의 단독 범행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더 많은 사람이 연루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내부 정보 유출 규모가 너무 커요. 두 사람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회장님이 노트북을 돌려서 저희에게 보여주셨어요. 지난 석 달간의 임원회의 영상들입니다. 혹시 서윤이가 보면 뭔가 발견할 수 있을까 해서요. 화면에는 회의실 모습이 나왔어요. 임원들이 둘러앉아 회의하는 장면이었죠. 서윤아, 한번 봐줄 수 있겠니? 네. 서윤이가 의자를 당겨서 화면 가까이 앉았어요. 아이는 집중해서 영상을 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영상은 한 달 전 회의였어요. 신규 사업 계획에 대한 논의였죠. 저는 임원들 얼굴을 하나씩 살펴봤어요. 아빠,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서윤이가 갑자기 말했어요. 누구? 저기 맨 끝에 앉은 분이요. 아이가 화면을 가리켰어요. 중년 남성이었는데 조용히 앉아서 메모를 하고 있었어요. 뭐가 이상하니?
질문 받을 때마다 숨을 멈춰요. 로버트 아저씨랑 똑같아요. 회장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정확히 어느 부분에서요? 재무 담당자가 예산 질문할 때요. 그리고 계약 조건 설명할 때도요. 서윤이가 화면을 다시 돌려서 해당 부분을 찾았어요. 여기요. 정말로 그 임원이 질문을 받는 순간 몸을 살짝 움츠리더니 숨을 깊게 들이마시는 게 보였어요. 누군지 알겠어요. 회장님이 중얼거렸어요. 재무팀 부팀장 박상준이에요. 그분이 누구신가요? 우리 회사에 10년째 다니고 있어요. 조용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회장님의 말에 서윤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조용한 사람이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엄마가 그랬거든요. 왜요? 조용한 사람일수록 숨기는 게 많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더 신경 써서 봐야 한다고 했어요. 회장님이 감탄하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정말 똑똑한 아이군요. 두 번째 영상을 봤어요. 이번에는 2달 전 영상이었어요. 계약 관련 회의였죠. 또 나와요. 서윤이가 같은 임원을 가리켰어요. 계약서 조건 얘기할 때 계속 숨을 참아요. 그리고 손가락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려요. 정말 그랬어요. 박상준 부팀장은 중요한 대화가 나올 때마다 불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세 번째 영상도 봐보자. 이번에는 3달 전 영상이었어요. 경쟁사 관련 정보를 논의하는 회의였어요. 이번엔 더 심해요. 서윤이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경쟁사 이름이 나올 때마다 숨을 완전히 멈춰요. 그리고 눈도 깜빡이지 않아요. 회장님이 즉시 전화를 걸으셨어요. 보안팀장님, 박상준 부팀장의 최근 활동을 즉시 조사해 주세요. 특히 외부 연락처와 금융거래 내역을 중점적으로요. 전화를 끊고 나서 회장님이 저희를 바라봤어요. 만약 서윤이 말이 맞다면 박상준이 핵심 인물일 가능성이 높아요. 어떻게 그런 걸 알 수 있나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재무팀이라면 회사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요. 계약 조건, 예산, 심지어 경쟁사 정보까지도요. 회장님의 설명에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어요. 1시간 후 보안팀에서 연락이 왔어요. 회장님, 대단한 걸 발견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보안팀장의 흥분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박상준 계좌에 지난 3달간 수상한 입금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총액이 5억 원이 넘어요. 누구에게서 온 돈인가요? 로비업체를 통해 우회된 건데 추적해보니 상대편 기업에서 흘러나온 돈입니다. 제 입이 딱 벌어졌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박상준이 로버트보다 먼저 정보를 빼돌리기 시작했어요. 사실 로버트는 중간 역할이었고 박상준이 진짜 주범인 것 같습니다. 회장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지금 어디 있나요? 사무실에 있습니다. 아직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즉시 격리하고 경찰에 연락하세요. 전화를 끊은 후 회장님이 깊은 한숨을 쉬셨어요. 서윤아, 또 맞았구나. 엄마가 틀린 적이 없어요. 서윤이가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오후 2시 경찰이 도착했어요. 박상준 부팀장은 사무실에서 체포됐어요. 그는 끝까지 발뺌하려 했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어요. 체포 현장을 지켜보니 안타까웠어요. 10년간 성실히 일했던 사람이 욕심 때문에 이렇게 되다니요. 김도연 씨, 회장님이 저를 불렀어요. 네. 이번 일로 우리 회사 보안 체계를 완전히 바꿔야겠어요. 어떻게요? 기존에는 기술적 보안에만 신경 썼는데 이제는 인적 보안도 중요해졌어요. 회장님이 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그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해요. 당신과 서윤이 같은 사람들이요. 저희 같은 사람들이요? 진실을 볼 줄 아는 사람들 말이에요.
회장님이 미소를 지으셨어요. 정식으로 제안하겠습니다. 보안 리스크 자문관으로 와주세요. 정규직 과장 대우로요.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윤이에게는 특별 고문 자격을 드리고 싶어요. 저한테요? 서윤이가 놀라며 물었어요. 어려운 사건이 생기면 가끔 도움을 청할 수 있을까요? 물론 학업에 지장 없는 선에서요. 좋아요. 아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새로운 사무실로 안내받았어요. 창가 자리였고 제 이름이 적힌 명판도 있었어요. 보안 리스크 자문관 김도현. 그 글자를 보니 꿈 같았어요. 퇴근 시간이 되어서 서윤이와 함께 로비로 내려왔어요. 어제까지 제가 서 있던 보안 데스크가 보였어요. 새로운 보안 담당자가 서 있었어요. 저보다 젊은 분이었죠. 안녕하세요. 제가 인사를 드렸어요. 아, 김 과장님. 안녕하세요. 그분이 공손하게 인사를 받았어요.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로비를 나서면서 서윤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아빠, 엄마가 보고 계실까요? 당연히 보고 계시지. 서윤이가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는데 엄마가 가르쳐 준 게 맞았어요. 진실은 정말 조용한 순간에 나타나요. 아이의 말에 제가 웃었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어요. 서윤이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사주려고요. 아빠, 이제 정말 괜찮은 거죠? 응, 이제 정말 괜찮아. 그럼 내일부터 도시락 안 갖다 줘도 돼요? 아니야. 계속 갖다 줘. 아빠가 서윤이 도시락을 먹어야 힘이 나거든. 아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날 저녁 저희는 오랜만에 외식을 했어요. 작은 중식당이었지만 맛있었어요. 서윤아. 네, 아빠. 앞으로도 아빠를 믿어줘. 그리고 내 능력도 믿어줘. 네. 엄마가 남겨준 선물이니까요. 아이의 말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집에 돌아와서 아내 사진 앞에 앉았어요. 혜선아, 우리 성공했어. 서윤이가 정말 훌륭한 아이로 자라고 있어. 사진 속 아내가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정말 평온한 마음으로 잠들었어요. 내일부터는 새로운 인생이었어요. 서윤이와 함께 진실을 찾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딸 앞에서 당당한 아버지가 된 거예요.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을까요? 석 달이 흘렀어요.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금요일 오후였어요. 저는 제 사무실에서 새로운 보안 가이드라인을 검토하고 있었어요. 창 밖으로는 단풍이 든 나무들이 보였어요. 회사는 많이 달라졌어요. 지난 사건 이후 브라운 회장님이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하셨거든요. 가장 큰 변화는 윤리리스크 감정 분석팀 신설이었어요. 제가 팀장을 맡고 있었어요. 팀원은 5명이었죠. 모두 심리학이나 행동 분석 전문가들이었어요. 저희의 역할은 임직원들의 이상 행동을 미리 감지하는 것이었어요. 물론 서윤이만큼 정확하지는 않았지만요. 서윤이는 특별보호 대상이 되었어요. 아이의 신변 보안을 위해서였죠. 대신 월 한 번씩 자문회의에 참석해서 의견을 제시해줬어요. 회의록에는 외부 자문위원으로만 기록됐어요. 김 팀장님, 팀원 중 한 명이 제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네, 무슨 일이세요? 신입사원 면접 영상 분석이 끝났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대부분 정상이었는데 한 명이 조금 이상했어요. 그분이 노트북을 보여주셨어요. 질문에 답할 때마다 목을 만지는 습관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시선을 자꾸 피했어요. 저는 영상을 자세히 봤어요. 정말 수상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추가 조사해 보세요. 혹시 이력서에 허위 기재가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팀원이 나간 후 저는 창 밖을 바라봤어요. 예전 같았으면 이런 일에 끼지도 못했을 텐데요. 이제는 제가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위치에 있었어요. 퇴근 시간이 되어서 서윤이를 만나러 로비로 내려갔어요. 아이는 학교 끝나고 항상 로비에서 저를 기다렸거든요. 아빠, 서윤이가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어요. 아이는 많이 밝아졌어요. 예전보다 말도 많아지고 친구들도 생겼어요. 오늘 학교는 어땠어? 좋았어요. 그런데 아빠, 오늘 회사에 새 사람이 왔더라고요. 어떻게 알았니? 로비에서 봤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아이가 작게 속삭였어요. 뭐가 이상했는데? 면접관분이 질문할 때마다 긴장해서 손을 비비더라고요. 제가 웃었어요. 아마 저희 팀에서 분석한 그 지원자일 거예요. 서윤아, 그건 나중에 아빠한테 얘기해줘. 네. 저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어요. 로비는 여전히 웅장했지만 이제는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보안 데스크를 지나면서 현재 담당자에게 인사했어요. 수고하세요. 아, 김 팀장님. 안녕히 가세요. 그분이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예전에 제가 서 있던 자리였지만 이제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어요. 회사 밖으로 나오니 저녁 공기가 시원했어요. 서윤이가 제 팔을 끼고 걸었어요. 아빠, 기분이 어때요? 좋아. 정말 좋아. 예전보다 많이 당당해지셨어요. 아이의 말에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랬어요. 이제는 누구 앞에서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에 서윤이가 갑자기 멈춰 섰어요. 아빠, 잠깐. 왜? 아이가 회사 건물을 돌아보며 말했어요. 이제 이 회사엔 숨 참는 사람이 없어요.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정말? 네. 모든 사람이 자연스럽게 숨 쉬고 있어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없어졌나 봐요. 아이의 말에 제가 감격했어요. 정말 큰 변화였어요. 서윤아, 고마워. 뭐가요? 내가 아빠를 믿어줘서, 그리고 엄마가 가르쳐 준 걸 잘 지켜줘서. 서윤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아빠도 고마워요. 저를 믿어줘서. 지하철에서 집으로 가는 길, 저는 문득 지난 석 달을 돌이켜봤어요. 절망에서 희망으로, 무시에서 인정으로, 숨죽임에서 당당함으로 바뀐 제 인생이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아이와의 관계였어요. 이제 서윤이는 제 자랑이었어요. 아이가 가진 특별한 능력이 자랑스러웠고, 무엇보다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고마웠어요. 집에 도착해서 저녁을 준비하면서 서윤이가 말했어요. 아빠, 내일은 토요일이에요. 응. 같이 엄마 산소에 갈까요? 좋은 소식 전해드리고 싶어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저희는 그날 밤 아내가 좋아했던 국을 끓여서 먹었어요. 서윤이가 직접 만들었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아빠, 응? 엄마가 맞았던 것 같아요. 뭐가? 진실은 크게 말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가장 조용한 순간에 드러난다고요. 아이의 말에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랬어. 내가 조용히 지켜본 덕분에 모든 진실이 밝혀졌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예요. 조용히 지켜보면서 아픈 사람들을 도와줄 거예요. 서윤이의 꿈이 더욱 구체화되고 있었어요. 심리 상담사가 되어서 엄마의 뒤를 잇고 싶다고 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아내 사진을 봤어요. 혜선아, 우리 잘 살고 있어. 서윤이가 정말 훌륭한 아이로 자라고 있고, 나도 당당한 아버지가 됐어. 사진 속 아내의 미소가 더욱 환해 보였어요. 다음 날 아침 서윤이와 함께 산소에 갔어요. 가을 햇살이 따뜻했어요. 아내 앞에서 저희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얘기해 드렸어요.
엄마 아빠가 정말 멋져졌어요. 서윤이가 무덤 앞에서 말했어요. 그리고 제가 엄마가 가르쳐 주신 걸로 사람들을 도왔어요. 바람이 살랑 불어서 나뭇잎들이 춤을 췄어요. 아내가 대답해 주는 것 같았어요. 산소를 나서면서 서윤이가 제게 말했어요. 아빠, 앞으로도 계속 진실을 찾는 사람이 되어요. 그래. 너와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 저희는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될 거였어요. 그리고 저는 확신했어요. 진실은 정말 소리 크지 않아요. 가장 조용한 순간에 모습을 드러내죠. 그 진실을 찾는 사람들이 있는 한 세상은 조금씩 더 좋아질 거예요. 저와 서윤이처럼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저는 AI 나레이션 사연 읽는 펭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